자, 오늘 우리 학생 교육은, 영상만 찍으면 이렇게 좋아. 자, 너희들이 알아야 될 3가지입니다. 왜? 한번 이렇게 또 넘겨주고. 자, 페이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너희들은 중3,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입시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은 중3, 너희들이 해당되는 입시 변화.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대입 전형의 변화의 중심이 바로 중3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섰어요. 자,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에 있었던 12.8%와 0.8%의 인구는 어디로 갈까요? 인구요? 인구겠지, 사람이니까. 8%의 비율의 학생들은 어디를 선택을 할까요? 서울대 여기 있잖아. 서울대. 이 논술과 실기가 폐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과나 학종으로 가겠죠. 왜? 수능은 이미 40%가 넘잖아. 그러면 옆에 비율을 봐봐. 학생부 교과가 확대가 될 거고. 두 번째, 종합이 정시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 이 비율이 학종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정시가 더 커질 수도 있어. 정시가 커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수능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네 번째, 다 비슷한 비율로 33, 33, 33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논술과 실기가 폐지가 되면서 어쨌든 수시의 비중이 종합 아니면 교과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올 거고 아니면 정시로 가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언제부터? 너희 때부터. 선생님은 대학을 갔으니까 상관이 없어. 너희는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도 언제부터? 너희 때부터 또 바뀌어. 지금 현재 중3 너희 때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율 동아리가 연간 1개로 어쨌든 대입에 들어가는 서류에 반영이 되었어. 근데 반영 안 돼. 그 다음 봉사활동 기재했었지만 기재 안 돼. 그 다음 진로활동 빼고 수상 경력도 학기당 1건은 대입에 반영, 서류에 반영이 되었지만 안 돼. 독서활동도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3월에 생활기록부 진단되면 상담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상 경력하고 봉사활동이 왜 빠질까? 정민아 왜 빠질까?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지? 그렇지. 몰아주기 방지하기 위해서. 돈 있는 애들은 수상대회에 참석을 하고 좋은 봉사활동을 들어갈 거 아니야. 사교육이 적용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해. 근데 독서활동은 폐지가 된대. 왜? 독서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다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세부능력비 특기상, 즉 수행평가에 연계돼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진다가 아니야. 독서활동은 그냥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결정적으로 종합의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교내수상, 독서활동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 자율활동은 뭐에 동연한 활동은 학급 내에서의 나의 역할이야. 도서부원으로서, 회장, 부회장으로서, 그렇죠? 미디어 기재 담당으로서. 미디어 기재 담당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빔 옮기는 거래. 빔 담당이면 이상하잖아. 미디어 기재 담당. 있어 보이잖아. 자, 그래서 교내에서 내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알죠? 동아리는 여러분 선택을 하는 거니까. 내 꽃꽂이 너네 그런 건 없지? 그치? 이렇게 웅성거려. 이거 있을 수도 있잖아. 있을 수도 있잖아. 모근 중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승마 동아리가 있어. 지금은 없었어. 근데 몇 년 전에 모근 중학교에 진짜 승마 동아리 말 타는 게 있었어. 왜 없어졌냐면 말이 똥을 너무 많이 싼대. 그래서 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없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동아리는 본인의 선택이죠. 자, 그럼 진로는 뭐야? 진로. 중학교 때는 진로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자, 3학년 다음 주 화요일에 다 합쳐서 진로 체험 활동 갑니다. 우르르르르르 막 이렇게 가. 그래서 뭐 법원 체험 막 이런 거 하는 거, 재판 체험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안 해. 고등학교 때는 뒤에 게시판에 진로 체험 어떤 거 뭐 법 모의 재판 체험이라 그러면 그거를 선착순 몇 명 이렇게 잡아. 그래서 신청해야 돼. 근데 진로와 관련돼서 선택을 하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자율활동은 다 하나씩 학급에서 역할을 줄 거야. 동아리 활동 선택이야. 진로 활동도 선택이야. 고등학교 때.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금은 거의 이런 식으로 쓰지. 1학기 학급회장 도서부원으로서 활동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너희들 때부터,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구체적이게. 그래서 1학기 학급회장으로 간부 수련회를 참가해. 근데 이거 지금도 여러분 생활기록부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 임원 수련회를 참가했음. 있잖아. 그지?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특히 흥미로 그림 그리기가 아니라 색채 감각을 지닌. 그러니까 취미로 음악 감상이 아니라 음악적 감각을 키운. 음감이 뛰어난. 한번 듣자고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건 당연히 고등학교 가면 교과야. 그 교과 중에서도 내신이야. 그래서 내신에 몇 등급이 되면 어느 학교가 가능합니다라는 목표 또는 지원 대학을 알려줄 거야. 근데 그거 외에도 앞서 얘기했듯이 교과 세부 능력, 수행평가 부분이라던가 학급을 위한 구체적 활동, 이게 자율활동 부분이고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선택사항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 빨간색. 선생님이랑 무조건 친해져야 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뒤에 알려줄 거야. 고등학교를 가면 반드시 담임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랑 친해져야 돼. 외모라던가 성격이 나랑 안 맞아. 그래도 친해져야 돼. 됐죠? 갑자기 천천히 나오지? 자, 그러면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이 생활기록부를 받았을 때 그때 자율활동 부분, 교내 수상,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등부에서는 진단을 해줘. 근데 여기에 겹치는 단어들이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화살표 하는 거에 겹치는 단어가 있어. 찾아봐. 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 뭘까? 리더십. 또 지금 3번 이상 나온 단어들이 있어. 이상. 학과 적합성. 자, 생활기록부는요.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활동을 보여주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이에요. 근데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는 목표가 달라.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학생부 종합은요. 너 우리 학과에 들어올 만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 너 우리 학과에 이렇게 관심이 많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거야. 저는 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생활기록부상에 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학과 적합성이야. 왜? 생기부는 학생부 종합을 바탕으로 할 거기 때문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시가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 알려줬어. 중요하게 정시가 확대가 되는 거고 생활기록부의 항목이 바뀌는 거고. 됐지? 그럼 이제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대학 가기.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서부학군이야. 서부학군이 초록이, 파랑이, 빨강이, 노랑이 중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 오, 저기 두 분 들으셨잖아요, 교육을. 이거 나왔는데. 대단을 안 하고.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초록이, 특목고, 과고, 외고 등이 특목고야. 됐지? 근데 특목고를 봤더니 얘는 공부 잘하잖아. 근데 교과가 아니라 왜 종합으로 갈까? 학생부 종합은 뭐를 보는 거라 그랬어? 학과 적합성을 본다 그랬어. 특목고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야. 즉 내가 과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과고 가는 거고 언어 전공하고 싶어서 외고 가는 거잖아. 이만큼 학과 적합성을 잘 드러내는 학교가 어디 있어? 그래서 얘들은 생기부로 학과 적합성이 너무 잘 드러내서 종합으로 가. 됐지? 그럼 교육특구는 목동, 대치동, 중계동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왜 교과로 못 갈까? 너무 빡세서. 정답. 내신이 너무 빡세. 교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너희들은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부여받은 구역이야. 그래서 교육특구거든.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너무 세. 너무 빡세. 내신이 너무 어려워. 그 얘들은 오히려 유리한 게 뭐냐면 정시야. 왜? 내신이 빡세서 변형 문제를 다 대비를 시켜주기 때문에 미리 수능을 준비할 수 있거든.
그러면 빨강이가 우리야.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종합, 교과 둘 다 가능해. 나에게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면 돼. 종합은 학과 적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는 그 학교에 들어간 최저 등급을 맞추면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지방은요. 지방이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야.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희들 대학 가고 싶지? 대학 갈 거지? 가고 싶은 학교 있지? 그 학교는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갈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지. 단순하게 우리 봐도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디가 좋은 학교야? 이쪽, 그치? 그러면 우린 이쪽으로 와야 돼. 적어도 몇 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거야. 대신에 기준? 이거 숫자예요? 2.4. 조용해졌어. 2.4. 여러분 그냥 영어만 간단하게 볼게요. 영어가 지금 2등급, 3등급이 나와요. 다른 것들을 국어랑 수학도 역시나 백분율로 해서 내가 몇 등급 정도 되는지를 봐야 하지만 영어로 본다고 하면 1, 2등급 이내에는 들어와야 그래도 최저 등급을 맞을 때 이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죠? 내신 등급이니까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그러면 2.4 안에 난 무조건 들어와야 되겠고, 생하는 고등학교의 경쟁력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고등학교도 등급이 있고, 뭐 우리가 짐작컨대 강남에 있는 아이들과 결혼 다 했을 때 당연히 그쪽 아이들이 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거를 감안하면 이는 안타깝게 서부학군이 다른 학군보다 좀 내신이 쉬운 고등학교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0.2나 0.4야. 그러니까 0.8이나 1. 여기서도 0.4를 빼면 1.1이나 1.2까지는 와야 이 군에 가는 안정지원이다.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 더하기 최저 등급이에요. 근데 최저 등급 뒤에서 설명할 거거든?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은 그 학교를 가는 학과 적합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면접으로 진행을 해요. 일단 생활기록부로 1차 서류에 통과를 해야 그 다음 자기소개서랑 면접이에요. 면접은 서류 통과를 해야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까지 써서 제출을 해. 그래서 서류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거야. 학생부 교과나 종합, 고교 내신과 수능 최저를 생각을 했을 때 내신 영어 1, 2등급, 고등학교 고2 모의고사 봤잖아. 그랬을 때 2등급 이내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가 2등급 이내가 되면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 교과나 종합도 둘 다 괜찮다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종합으로 가기 위해서 면접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단계가 있어. 내가 내신이 겁나 안 나와. 그런데 무슨 다른 걸 꿈을 꾸겠어. 내신부터 잡아야지. 그지? 내신 잡고 수능이 영어가 2등급 이상 안 올라. 그러면 면접 준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수능 잡아야지. 둘 다 했어. 그 다음에 면접 준비하는 거고, 기타 교과 세득의 생활을 만드는 거지. 형 이해됐어?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을 때 뭐를 생각하냐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것 되게 많고 생활기록부에 뭔가 활동들 넣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이러면 그냥 첫 번째 내신 잡아야 돼. 두 번째 수능, 세 번째 기타 활동이야. 우선순위는 그렇게 돼. 내신 안 잡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한다고 대학 가진 않아. 그렇다고 내신만 1등급이야? 아무 활동 없이 난 내신 1등급이야? 그렇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돼. 지금 여러분은 중3이고, 지금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놔야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나 어느 정도 가능하구나라는 게 고1 말의 결정 끝. 내가 이거를 자료를 밑에 테스트룸 조교 선생님들한테 보여줬어. 테스트룸 조교 선생님들 중에 학교가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 경희대도 있고 고려대도 있고 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보여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에는 정시, 수시 둘 중에 하나 전형 완전 잡아야지 고3 때 결정하면 개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면서 자기는 고3 때 선택해서 재수했대. 고3 때 너무 늦은 거야. 고3 때 나 내신 안 나오는데 정시 갈까? 고3 때 정시를 생각을 했대. 그래서 결국 재수했대. 학생부 교과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학생부 교과는 앞에 나왔듯이 내신 더하기 수능 최저 등급이에요.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이 표야. 최저 등급. 서울대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 즉 국어 2등급, 영어 2등급, 사탐 2등급이면 최저 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서울여대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7, 사탐 4등급, 영어 3등급. 그럼 최저 등급에 부합하는 거예요. 자, 가고 싶은 데 한번 넣어볼까? 선민아, 가고 싶은 데 서울대. 이렇게 맞으면 돼. 영어 2등급 맞으면 된다고. 무조건 다 1등급 맞으라는 거 아니야. 동현아, 대학. 경희대.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이 5. 영어 2, 사탐 3. 그 다음. 정민이. 성균관대. 아, 약간 이거 퀴즈 하는 것 같아. 성균관대. 국수 탐 중 2개 등급 합이 5. 영어는 3등급만 맞으면 돼. 3등급 이내야. 괜찮지? 그래, 괜찮아. 최저 등급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최저 등급이 맞추면 돼. 안 맞추면 장난. 그렇지. 지원해도 아니야. 만약에 내가 지원을 했어. 교과로 들어갔어. 지금 교과로 이거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교과로 들어갔으면 추천을 갈 수 있는 인원이 7,500명이거든. 들어가서 최저만 맞추면 돼. 학생부 종합은 약간 그 합격 기준이 모호해. 왜냐면 생활기록부상의 활동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딱 1 아니면 0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교과는 내신 더하기 최저 등급이기 때문에 합격선이 굉장히 정확해. 그리고 이 그냥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돼.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뭘 하면 될까? 내신 잡고. 그 다음 수능은 선택이야. 수능은. 만약 교과로 간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최저 등급을 맞추면 되는 거야. 종합으로 간다면 생활기록부를 풍성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아니면 정시로 간다면 수능을 미친 듯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이 기본으로 다음 건 선택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또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과거도 생각하고 외고도 생각하지만 차선책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서부 학군의 고등학교의 특징. 예일여고 가고 싶은 사람 손? 선정고? 대성고? 대성고 남학생들밖에 못 가니까 남학생들 고개를 다 피하고 있어. 이화여고? 이대부고? 이대부고. 이대부고. 귀신 나오는데 알려줘야지. 그다음 명지고, 숭실고, 충암고. 안 가? 승환이 고등학교 안 가? 너 충암 가려고? 동명여고, 선일여고. 안 가? 아무 데도 안 가? 아니요, 가야는. 아니, 이름은 뭐뭐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를 가면 일단 2가지야. 정시가 준비 가능한데. 왼쪽. 왜 정시가 가능하냐면 특징이 있어. 예일과 선정고와 대성고와 이화, 이대, 중앙은 내신이 빡세. 왜 내신이 빡세냐고? 변형 문제를 출제해. 변형 문제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여러 개야. 지금처럼 여러분 교과서 1에서 4과가 아니라 교과서, 부교재, 그 다음 6월이나 9월 모의고사, 그 다음 어휘집. 교재 자체가 3, 4개가 돼. 근데 6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데 6월 모의고사의 18번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18번이 빈칸 추론이라던가 순서 배열 문제로 바뀌거나 아니면 안에 어휘가 바뀌거나 아니면 그 지문에 없었던 지문이 쑥 들어온다거나 이게 변형 문제야. 그러니까 달달 외워서는 문제를 못 풀어. 이쪽 라인이 그래. 이쪽 라인은
6월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그냥 그 지문이 그대로 나와. 명지고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명지고는 작년 시험지 2학기 중간 듣기 비중이 45%였어. 듣기가 객관식에도 있고 주관식에도 있어. 그게 이쪽이야. 그러니까 내신이 잘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가능하냐면 수능 최저만 본인이 준비를 해서 최저만 맞춘다면 학생부 교과가 가능하지. 그런데 과중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선정고에 제가 과중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 기준에서 예일여고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선정고, 선정고를 많이 선택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과중반에 들어갈 테니까 거기에 면접 분위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뭘 결정하면 되냐면 나한테 유리한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능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 2등급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고2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 계속 우리는 지금 뭘 만들어 놓고 있냐면 수능 최저 등급 만들고 있는 거야. 아까 봤지만 영어 3등급 이내, 영어 2등급 이래. 꼭 1등급 아니어도 돼, 영어. 2등급만 계속 유지하면 돼. 그걸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그래서 고1에서 2등급 이상인 사람한테 내가 고2 모의고사로 가보자라고 얘기한 거야. 꼭 1등급은 아니어도 되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수능 영어. 학생부 교과든 종합이든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어떤 거든 공통점은 무엇에 있다? 영어에 있다. 왜? 학생 기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걸 보면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 40, 영어 50, 영어의 비중이 절반이고요.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영어가 각각 30으로 비중이 높고요. 그럼 이과는 자연이나 의학 쪽은 수학과 영어 비율이 30, 30으로 높아요. 간호학과나 심리치료학과도 다 국어, 수학, 영어가 30이에요. 즉, 영어는 내가 어느 과를 선택하고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다 30% 이상이야. 그래서 영어를 놓치면 안 돼요. 인문의 자연도 각각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서 우리가 최저 등급을 받지만 영어 2, 영어 3 그래서 오죽하면 대표님 무슨 얘기냐면 여자애들은 너무 좋아. 여대 최저 등급 6 아니면 7인데 영어 3, 4 타면 4 못 맞아? 가능하지. 그럼 최저 등급 그거 깔고 내신 준비해서 교과로 가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몰라. 이거 모르고 내신만 미친 듯이 파. 근데 나중에 갈 데가 없네? 왜?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그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내신을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수능 최저 못 맞춰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게 입시야. 그래서 정보를 많이 주는 거야. 앞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2020년 기준에 요 밑에 거 확인해봐. 300명 기준. 우리 학교에, 우리 학년. 너희들이 예비 고1에 낸 내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300명이야. 고1 전체 학생이. 그러면 2020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33명만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적어도 전교 30등 이내여야 했어. 그런데 2021년에는 43명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2022년 이후잖아. 그죠? 168명으로 증가가 돼요. 그러면 학생부 조금 열심히 하면 학교장 추천 절반 이상 다 받네. 근데 알아야 추천해달라고 하지.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전형 뭐 서류 주세요. 그랬는데 나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뒷북 맞으면 어떡해. 그런 게 했었어? 뭐 이러고. 학교장 추천으로 학생부 교과를 갔을 때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수능 최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야.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합이 7이야. 영어 3, 4탐 3면 갈 수 있는 거야. 아까 경희대 얘기했죠. 경희대 국수 영탐 등급 5야. 그러니까 뭐 영어는 2등급 이내면 가능한 거야.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뭐를 만드냐. 나 교과로 갈 거야. 그러면 수능이야. 근데
내 교과 내신 성적 약간 불안불안해. 그러면 생활기록부도 만들어 놔야겠지. 종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수상 경력이나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등의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를 해야지. 이해됐어? 그리고 국수형 테스트를 6월에 볼 건데 명확히 6월 19일 금요일에 볼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를 볼 거야. 이거 왜 볼 거냐면 이거 만들어줄 거야. 이게 뭐냐? 한 학생이 국수형을 봤어요. 국수형의 성적이랑 등급 100분위가 사실 중요해. 왜냐면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니니까. 국어, 수학, 영어인데 영어를 얘기할게. 영어 91점 나왔어. 100분위로. 1%라고 하는 거는 9%니까 등급으로는 2등급이야. 됐어? 상대평가할 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알아야 돼. 1등급은 4% 이내가 1등급이야. 그래서 한 반에 30명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1등급은 1명 나와. 내가 그러니까 반 등수를 알 수도 있잖아? 반 등수에 내가 5등이야. 그러면 그때는 난 몇 등급이냐면 3등급이야. 30명 기준일 때야. 그래서 11% 이내면 2등급. 근데 그 학생이 영어로 볼게. 자사고를 간다고 하면 나는 몇 퍼센트의 100분율이 나오냐면 아까 91%라 그랬잖아. 자사고를 간다면 89%야. 89%면 11%지. 그럼 나는 몇 등급이야? 겨우 2등급? 살짝 이렇게 2.9 막 이런 식으로 됐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목표를 뭐로 세워야 돼? 92점. 안정권, 2등급의 안정권으로 목표를 세우는 거야. 그리고 예일여고를 가? 그럼 나는 91%가 나올 거야. 그럼 9%니까 2등급이 나올 거야. 그럼 안정권으로 2등급 초반으로 2.1,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으로 올리는 거야. 그런데 예일여고랑 저기 명지고를 보자. 명지고 같은 거는 같은 점수인데 예일여고 갈 때 내가 91%래. 근데 명지고 가면 97%, 즉 1등급을 맞을 수 있어. 같은 점수여도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진다고. 근데 이거를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와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는 게 맞지. 여기 무슨 상품 파는 데가 아니잖아. 그래서 6월에 한 번 보고 8월에 한 번 볼 거야. 적어도 2번은 봐야 되니까. 그리고 국수형을 다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만 가지고는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를 다 보고 지금 이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대성고를 가면 버티겠구나. 2등급 2대 나오겠구나. 미리 예측을 하는 거지. 그럼 이걸 통해서 내신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지. 나 수학 조금 올려야 되겠다. 영어 몇 %까지 올려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89에서 92%까지 내가 올려야 되겠다라는 내신 전략이 나오는 거고, 수능 최저 전략도 나오는 거지. 영어 2등급 잡고 국어 하나 가자. 영어 2등급 잡고 사탐 하나 가자. 됐지? 그렇게 나오는 거고, 5월 중간고사 내신 전략도 목표도 같이 세울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고등학교에 갔고 고등부에 갔어. 중등부에서는 뭐까지 해드리냐면 예비 고1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선택을 하면 그 고등학교에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내신 등급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측 데이터를 드리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갔어. 그럼 그때는 뭐 하냐면 1학년 때 내신도 보고 학생 생활 기록부도 작성을 하겠지. 그걸 토대로 2학년 때 교과나 종합으로 가면 어디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합니다라는 대학교 목록을 드려. 그러면 이걸 보면서 뭘 하면 되냐면 나 성신여대 좋아, 성신여대 갈 수 있네. 그럼 성신여대 말고 그 앞에 있는 군을 가보자.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거지. 나 단국대 갈 수 있네. 그럼 단국대 잡고 그 앞에 있는 대학을 향해서 목표를 잡아보자. 좀 더 명확해지.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예전에는 뭐 경기권이었으면 이제 서울로 넘어와서 서울의 숭실대나 막 단국대나 국민대, 그러면 그 앞을 또 넘어가서 수국대,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눈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고등학교 때 내신을 쳐봐야 알지. 내신 안 쳐봤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신 치고 생활기록부 작성한 고2 대상으로 실제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대. 됐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요거 꿈의 대학 페이지, 꿈의 대학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나의 꿈의 대학은 지금 어디에 있나? 2.5에 있나? 1.5에 있나? 어디에 있나? 나는 어디에 있나? 그치? 쭉쭉 오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내가 내신이 3.5 이상이면 여긴데 명지대 갈 수 있는데 쭉쭉 올라가서 국민대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리스트를. 근데 나 종합으로 갈까 수시로 갈까 수능으로 갈까를 최종 결정하는 거는 고2 때고 고1 때는 다양한 가능성으로 다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내신 수능에 힘쓰자 한 거야. 됐지? 선생님 고등학교 어디 가야 돼요? 다 좋아. 고등학교가 안 좋은 고등학교가 어딨어. 뭐 옆집 고등학교는 썩은 고등학교고 내 고등학교는 좋은 고등학교 이런 게 어딨어. 다 좋아. 단 고등학교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내가 무엇을 잘하지, 뭐 하고 싶지 진로를 생각을 해야지. 진로가 되게 명확해. 그럼 고등학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고등학교 가도 나의 선택 과목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을 내가 뭐를 들어서 이과 계열로 가면 참 좋겠다라는 라인이 나오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잘하는 것이 진로가 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잘하는 것이 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좋아하는 건 그 호감의 정도이기 때문에 실증이 날 수도 있어. 그리고 좋아하지만 그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선생님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매우 좋아해. 그래서 내가 JYP, YG의 오디션을 막 보러 가. 노래를 불러. JYP가 공기반 소리반이 안 되네요. 당신은 탈락. 이래.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오디션을 100번 봤는데 100번 다 떨어졌어. 그럼 난 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잘하는 거는 뭐 글을 쓴다거나 표현하는 건 되게 잘해. 그래서 어딜 가서 발표를 했을 때 구려 이런 얘기는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직업이 되었을 때 더 그걸 성장시킬 수가 있지. 그래서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면 선생님의 선택은 잘하는 거야.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해. 그래서 선생님이 취미로 하잖아.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마지막으로 이 대학의 목록들을 보면서 정리. 나는 대학을 왜 갈까? 동현아, 나는 대학을 왜 갈까? 말에 배고파. 나는 대학을 왜 갈까? 그래, 승환아, 나는 대학을 왜 갈까? 왜 갈까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화목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살려고, 돈 많이 벌려고, 취업 잘하려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대. 근데 잘 살고 취업 잘하고 부가 따라오려면 내 주변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사귀면 돼. 쉽게 생각하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토론을 잘하려면 토론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애랑 친구해서 걔한테 노하우를 받으면 돼. 맞잖아. 내 친구 옆에 애가 담배 피고 술 마시는데 내가 그 옆에서 전교 1등 할 수 있겠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학을 좋은 데 가면 내 주변에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줄 친구들이 생겨. 그러면 그 친구들과 함께 꿈을 꾸고 대화를 하고 만들어가면서 나도 부를 세우게 되고 나도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학을 좋은 데 가야 되는 이유가 엄마가 시켜서 그냥 그게 좋다고 하니까가 아니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 꿈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 교육이 도움이 되셨다면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